어제 또 보도가 나온 게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지난 대선 경선 당시에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제공받으며 나눈 메시지가 공개가 됐어요. 뉴스타파가 검찰 내부 보고서를 입수를 했는데 여기에 따르면 2021년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기간 동안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명 씨로부터 비공표 여론조사를 비롯해서 최소 4차례 자료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문자 캡처가 좀 준비되어 있나요? 네. 보시면 윤석열 대통령 님이라고 돼 있고 10월 21일 조사한 국민의힘 책임당원 5,044명 조사한 결과 비공표 여론조사라 보안 유지 부탁드립니다. 이러니까 그래요라고 답장을 보냈고 이재명 선택한 11%는 이중당적자로 추정된다. 최소 6만 명 정도다 하니까 이들이 이제 이놈들이 홍으로 가는 거 아니야? 아니야? 하고 묻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라고 명태균 씨가 답을 해요. 그리고 김건희 여사도 보면은 내일 오후에 공포될 여론조사 자료니까 보안 유지 부탁드립니다. 언론에 아직 보도되지 않은 거죠. 자료가. 그러니까 넵 충성이라는 답장을 보내요. 사실 윤 대통령 그동안 여론조사 받은 사실 없다고 그러니까요. 기자회견에서 부정을 했는데. 그러니까. 정치자금법 위반이 될 수가 있겠죠. 이거는. 실정법에 딱 걸리는 사안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무엇보다 거짓말을 한 거잖아요. 이렇게 증거가 다 있는데 참 그래서 저번에 참 정신세계가 뭔지 참 희한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이제 시작이라고 어제 뉴스타파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정말 더 경악스러운 일들이 더 많이 밝혀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이건 추정인데 네. 이게 어쨌든 창원지검에서 수사를 하고 서울 대검이나 검찰총장한테까지 보고가 됐겠죠. 이 중요한 사안인데 그거를 알아서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결심을 또 강하게 하지 않았을까. 그게 동기가 됐을 가능성이 있다.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조금 봤잖아요. 근데 더 많은 여러 가지 얘기들이 다 있는 거 아니야. 추정컨대 네. 이 보고서 자체는 11월에 작성된 것으로 알려졌으니까. 그러니까 본인은 한 2, 3년 전 일이니까 잊어버릴 수도 있어. 근데 이거를 보니까 맞아. 옛날에 나 그랬지. 큰일 났네. 야 이거 빨리 덮어야지. 어떻게? 비상계엄. 이런 식의 좀 과장된 논리 전개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아니 저는 이거와 관련해서 제가 이제 칼럼까지 한겨레에 제가 칼럼을 쓰는데 최근에 칼럼을 썼거든요. 김용현 공소장에 보면은요. 거기에 11월 24일에 김용현하고 만나가지고 차 마시면서 명태균 게이트를 거론하면서 이거 계엄해야 되겠다. 이게 나라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명태균 게이트는 이게 본인이 육성이 나와가지고 그 10월 31일 날 육성이 나와서 막 뒤집어지고 막 이렇게 간 거잖아요. 지금 특검 가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거를 언급하면서 이게 나라냐라고 하면서 계엄을 결국은 결심했다라는 거는 굉장히 그러니까 이게 이게 바로 이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지금 11월에 작성이 됐다라고 하잖아요. 네. 11월 언젠지는 모르겠는데 24일보다 전의 가능성이 높고 검찰총장한테 보고가 되고 이런 보고가 올라왔습니다라고까지 이거가 윤이 정보를 입수한 다음에 큰일 나겠다. 그러니까 결국은 김건희 특검 통과될 것 같고 본인과 김건희를 지키기 위해 사실은 맨날 구국의 결단이니 무슨 미래 세대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니 이딴 얘기했지만은 그걸 지지키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런 내용에 그래서. 윤석열은 신념형 음모론자가 아니라 사익 추구형 음모론자다. 제가 이제 그 칼럼에다 그러는 걸 썼는데, 그러니까 그냥 이용한 거예요. 사실 막 이런저런 이유를 자기를 지키려고. 그게 이제 최상병 특검 막으려고 했던 그런 과정에서도 다 나오는 거고. 그래서 검찰은 역시 검찰이구나. 저는 이거 딱 보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11월에 작성이 됐는데 지금 해필 타임 이 시점에 이게 왜 나와? 이거 나온다라는 거는 검찰은 기가 막히게 권력의 냄새를 맡잖아요. 썩은 고기 냄새도 잘 맡거든요. 이제 저쪽에서 한남동에서 지금 썩은 고기 냄새가 나는구나. 그러면서 딱 흘린 거예요. 이거 흘리고. 그래서 지금 민주당도 솔직히 이제 김건희 특검 하겠다고는 하지만은 우선순위에 한참 밀려 있어요. 검찰이 알아서 이제 윤석열 딱 체포되고 이제 기소되고 탄핵까지 되면 알아서 일사천리로 갈 겁니다. 이거는. 근데 이 전 단어 중에서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 씨한테 넵 충성. 와 이거 단어를 보면 갑과 을의 위치가 명확하게 드러난다. 그리고 아무리 그렇게 해도 정말 주변에 많은 정치인들 전략가들이 붙어 있는데 지방에 있는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어떠한 자칭 책사에 이러한 보고서를 받고
참 대통령 될 가능성이 많은 분의 부인이 냅 충성이라는 단어를 쓰고 참 이걸 상황을 어떻게 봐야 되나. 참 처음 보는 현상들이 너무 많이 벌어졌어요. 진짜. 지금 검찰 수사 보고서는 11월 4일에 작성된 걸로 지금 알려진 상황입니다. 저는 사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본인이 지금 명태균 씨랑 그런 얘기를 했고 그 공천 대가로 이런 얘기가 나왔고 명태균 게이트가 나오고 검찰이 수사해서 보고서를 냈다고 치면 그게 왜 이게 나라냐라고 해서 비상계엄을 할 상황이 되는 거죠? 저는 그 논리 구조가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뭔들이 이해가 되겠어요. 이 사람의 논리 구조는 어느 것 하나 이해가 안 되는데 어쨌든 비상계엄을 결정적으로 결심한 거는 명태균 게이트와 김건희 특검이 맞는 것 같아요. 성지영 앵커님께서 이해가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생각하는 게 정상적인 거예요. 그게. 제가 정상인 거죠. 그게 상식적이고 정상적이고 합리적이고. 이해가 되면 이상한 거예요. 어제 국회에서 내란 특검법과 이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이 이루어졌는데 부결됐습니다. 내란 특검법은 2표, 김 여사 특검법은 4표 차로 부결 폐기된 건데요. 이 결과 어떻게 보세요? 뭐 언젠가는 이제 통과되겠다는 생각도 들었고 국민의힘이 이거 계속 막는다고 자신들에게 좋은 것이냐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어쨌든 틀어 막으면은 아무 일도 생기지 않아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일단 이럴 거예요. 내란 특검법 이거 하게 되면은 조기 대선이 이루어지면 선거 과정 중에서도 계속 내란 특검에서 뭐 여러 가지를 발표할 거 아니냐. 그럼 우리 선거 불리해진다. 김건희 특검도 마찬가지다. 그런 차원에서 좀 막은 것 같은데 잘못된 것들은 다 떨어버려야죠. 그래서 다음번에는 민주당이 좀 여러 가지 국민의힘이 문제 제기하는 부분을 덜어내고 특검법을 제 안건 상정한다고 하니까 그냥 통과시켜요. 그래서 조사하고 넘어가야지. 그럼 계속 이럴 거예요. 그럼 뭐 정권이 바뀔 가능성이 많은데 그럼 바뀌어가지고 이런 거 하게 되면은 더 크게 당하고 더 힘들어지니까 이거는 그냥 받아들이시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12월 12일에 그 1차 이제 투표했을 때 그때 김여사 특검법은 똑같아요. 190. 그때도 196, 지금도 196. 그리고 내란 특검은 그때 197이 나왔는데 198로 하나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봤을 때는 뒤에 뭐 우리가 또 얘기하겠지만 그러니까 권성동 원내대표도 그렇고 지도부에서는 이거 막기 힘들다. 그래서 결국은 협상에 들어가야 되겠다. 이렇게 지금 태도 변화를 이끌게 된 표수가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네. 지금 아까도 잠깐 얘기하셨지만 이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그런데 이제 김상욱 의원한테 당론과 함께하기 어려우면 탈당을 진지하게 고민해보라고 권유한 사실이 알려졌어요. 본인이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근데 민중의 소리가 권 원내대표가 어제 본회의장에서 김상욱 의원에게 말하는 육성을 공개했는데 내용을 보면 농담하는 게 아니다. 탈당하는 게 맞지. 당에 도움이 안 되잖아. 웃을 일이 아니야. 한두 번이 아닌데 아무리 헌법기관이라지만 당을 같이 하면 당의 뜻을 따라야지라고 말하는 장면이 이제 공개가 됐습니다. 이 정도면 권유 정도가 아닌데요? 협박이죠. 뭐 권유예요 무슨. 조폭 행태 같은 모습을 보이는 거고 약자 괴롭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김상욱 의원이나 김혜지 의원만이 이러한 행동이나 이러한 판단하는 건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저렇게 협박 못하면서 약한 고리가 있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이렇게 협박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이냐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가 계속 헌법과 국회법을 얘기하잖아요. 헌법과 국회법에 의하면요. 의원은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 국가 이익을 우선해라. 소속 정당의 의사에 기속되지 아니한다. 이런 규정들이 다 있어요. 헌법과 법률을 근본적으로 위반한 이런 권성동 의원 예전에 안 그러셨거든요. 근데 지금 원내대표를 맡고 있으니까 당이 좀 여러 가지 전력이 흩어지면은 민주당과 싸우기 어려우니까 이런 식의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옳지 않아요. 본인 예전에 안 그러셨잖아요. 예전에 친박들한테 당하고 당론 강요받았을 때 본인이 했던 생각과 판단과 메시지가 있잖아요. 이거 정말 권성동 의원 이러시면 안 돼요. 잘못된 행동이에요. 김상욱 의원은 타겟으로 이제 소위 말하는 시범 케이스로 한 것 같아요. 여러 명한테 다 한 건 하고 김혜지 의원한테는 뭐 탈당하라는 얘기까지는 안 하고 그러니까 이거 당론이니까 따라야 된다라고 강하게 권유를 했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김상욱 의원은 좀 미운 털이 박힌 것 같은데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지난번에 1차 투표 때 그때는 이제 이게 다 나오잖아요. 무기명 투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때 내란 특검에 찬성한 사람이 안철수, 김예지, 김용태, 김재섭, 한지아. 그래서 김상욱이 없어요.
그리고 김건희 특검에 찬성한 사람이 권영진, 김혜지, 김재섭, 한지아. 김상욱이 없어요. 근데 왜 김상욱한테 가가지고 이렇게 난리를 치느냐. 진짜 이상하다. 그러니까 권성동 의원. 그러니까 그냥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나댄다. 소위 말해서 너무 설친다. 손봐야 되겠다. 그러니까 조폭 같은 느낌이 들어요. 진짜로 이게 가가지고. 예. 근데 이제 김상욱 의원은 진짜 당에 해당해야 한 건 윤석열 대통령이다. 난 탈당할 생각이 없다. 이거 전체주의적 발상이고 극우 정당에서나 할 수 있는 말인 것 같다라고 이제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맞는 말이에요. 네, 국민의힘에서 아까도 잠깐 언급하셨지만 이제 당론으로 부결시킨 내란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이제는 자체 특검안을 추진하겠다. 이제 공식화하고 나섰거든요. 민주당이 이제 특검 추천권 제3자에게 부여하는 내란 특검법 재발의하겠다고 했는데 이렇게 양당이 이런 순으로 가면 결국은 좀 협의가 되고 특검으로 가게 되는 걸까요? 가야 되겠죠. 뭐 권성동 원내대표도 우리가 뭐 두려움 때문에 협상하지 않는 거 아니다. 독소 조항을 걷어내는 것 이거 두려워하지 않겠다. 그럼 뭐예요? 협상하겠다는 거잖아요. 본인들도 이거 못 막을 것 같아. 결국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점상의 문제일 거거든요. 많은 국민들이 찬성을 하고 있고 과연 김건희 여사는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지 그런 잘못을 저질렀는데 왜 조사와 수사를 받지 않았는지 그런 것들이 김건희 특검을 통해서 밝혀져야 될 것 같고 내란 특검법과 관련해서도 지금 수사권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재판 가면은 어제 송영길 의원 재판처럼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 자료는 이거는 판결할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돈봉투 사건은 무죄가 나왔잖아요. 네. 만약 이제 잘못해가지고 수사권 문제 때문에 공수처가 기소하고 재판 유지하려고 했을 때 당신들은 수사권이 없는데? 라고 하면서 무죄 나오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정리하기 위해서라도 내란 특검법 지금 최상목 대행이 일반 특검 같은 게 임명해야 될 거고 이 내란 특검법 빨리 협상을 해가지고 제대로 된 진실이 밝혀져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민주당에서는 그 김건희 여사 특검도 마찬가지로 제3자 추천으로 한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비토권, 소위 말해서 마음에 안 들 경우에는 이제 거부한다라는 그 조항도 다 삭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사실 그러니까 이미 대세가 기울었다라고 민주당에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3자가 하든 누가 하든 정권 뭐 이렇게 편에 엄청나게 들 것 같지는 않다. 대법원장이나 뭐 어떤 기관이든 뭐 이렇게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이거는 그냥 뭐 거부권을 그리고 최상목권한데 행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합의가 돼가지고 하면은 그러네요. 일사천리로 가지 이거를 또 거부권 행사할 이유가 없는 거죠. 여야가 만약에 압도적으로 만약에 다수로 하게 되면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예. 지금 마지막으로 요 얘기 하나만 해보면 친한동훈계가 전열을 재정비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뭐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는 뭐 어디 모습이 커피숍? 보였다. 커피숍에서 네. 스타벅스에서 네. 얼굴 뭐 모습 보였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친한계 의원들이 최근 텔레그램 단체방을 새로 만들어서 단체방 이름이 시작2라고 하더라고요. 이 시기에 이 움직임 어떻게 보세요? 세력화는 아니고요. 지금 왕따 당하는 분들끼리 모여가지고 자기 위로를 지금 하고 있다. 우리끼리라도 서로 위로하자 이거예요. 그냥 자 우리 한동훈 어떻게 해가지고 언제 등판시키고 좀 당을 우리가 한동훈을 구심점을 해가지고 다시 한번 권력을 잡아볼까 이게 아니라 우리 서로 위로하자. 나 정말 너무 외롭고 힘들다. 그런 하소연하는 그러한 단톡방이 아니냐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당분간은 한동훈 대표가 복귀하기는 쉬워 보이지 않아요. 제가 봤을 때는 대선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라는 사인이 나왔을 때 그게 뭐냐? 헌재가 선고를 언제 하겠다라고 확정기를 딱 정했을 때 그때부터 이제 조기 대선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은 그때는 국민의힘도 대선 준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론조사에서 어느 정도 지지를 받고 있는 한동훈 대표를 빼고 대선 못 치르거든요. 그때는 이제 활동할 수 있는 상황적인 기반이 마련되는데 지금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당대표도 아니고 배지도 아니고 나 정치할게 라고 했을 때 어디 가서 뭘 해요. 그래서 그냥 자기 위로 모임이다. 큰 의미 둘 게 없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실은 명태균 게이트 이제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고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사실은 이름이 하나둘 나올 거고. 그렇죠. 이제 대선 후보군에서도 그 이름들이 거론이 되기 시작하면 그렇죠. 또 어떻게 보면 한동훈 전 대표의 입지에서 좀
공간이 열리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저는 1월 달에는 등판할 거라고 안 봐요. 그리고 제가 봐도 타이밍적으로 좋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막 자기들끼리 보수들끼리 뭉치고 있고 막 성토하고 있고 요즘 막 그 광화문 앞 집회 가 보면은요 뭐 이상한 유튜버가 나와가지고 무슨 의원 안 나오냐 막 그러면 그 의원 쫄래쫄래 가고 왜 김은혜라고 얘기를 못해? 뭐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또 한동훈 욕할 거 아닙니까? 이미 한동훈 욕하는 사람도 그 앞에 있어요. 막 이런 상황이라서 굳이 거기 이제 이 상황에 등판을 해가지고 또 배신자 프레임에 뭐 갇히고 막 이럴 필요는 저는 없다라고 보는데 적절한 타이밍이 오겠죠. 그러니까 당이 혼란한 상황 그리고 윤석열이 체포되고 이후에 아니면 탄핵되고 이런 타이밍은 아마 제 거라고 보고 말씀하신 대로 자기 위로는 하는데 위로하다가 이제 뭐 봐야죠. 이제 다시 한번 정권 잡아야죠. 그러니까 당권이라는 건데 뭐 이제 그리고 대선 후보까지 저는 나올 것 같습니다. 무조건. 이분은 관심을 받는 걸 너무 좋아해서 한동훈 대표는 쉬실 분이 아니에요. 제가 뭐 쉴 분이 아닙니다. 근데 이제 한동훈 대표의 행보에 대해서 제가 방금 전에도 이제 한동훈 대표 측근하고 얘기를 하고 좀 이견이 있었는데 커피숍에서 사진 찍히는 게 아니라 지금 국민들이 대단히 지금 슬퍼하고 큰 참사가 일어났던 무안공항에 가서 그냥 한두 시간 정도 있다 오는 것이 아니라 대단히 국민들이 힘들어하고 어렵고 그러한 분들 가서 위로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분들은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 이러한 슬픔을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되는지 그러한 국민들과의 공감 능력이 지금 부족하다라고 많이 지적을 받았으니 그때 가서 그런 모습을 좀 2박 3일 3박 4일 애도 기간 끝날 때까지라도 같이 했으면 그 모습이 좀 진정성 있게 보도가 되면 어땠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갈 곳은 스타벅스가 아니라 무안이었다. 그렇죠. 그래서 그전 점들이 좀 아쉬워요. 그러니까 용기가 없는 거지. 거기 가면 내가 뭐 하지? 내가 가면 또 연출되고 뭐 정무적인 판단 때문에 정치적 이득 얻으려고 간 거 아니야? 막 그러한 공격받을까 봐 두렵기도 하고 나 그런데 한 번도 안 가봤는데 나 가서 뭐 하지? 힘들 것 같은데 나 거기서 이불 깔고 어떻게 자? 이런 걱정도 있었을 거예요. 큰 정치인이 되려면 그런 것들 다 극복을 해야죠. 국민들의 슬픔과 아픔을 공감하지 못하는 정치인이 어떻게 대통령이 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전 그런 점들이 아쉬워요. 아니, 100% 동의합니다. 그래서 빨리 장성철을 한동훈계는 영입해라. 전 정치 안 합니다. 유승민, 이준석 화이팅.